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중요한 것은 상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하류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상류가 오염된 상태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문제를 제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죽음이 불합리하다고 아무리 한탄해도 죽음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듯이, 그래도 수차례 살펴보았듯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관련된 인위적인 문제에 관해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있을 것이다. 카운슬링의 역할은 내담자가 느끼는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 밝혀내는 일이지, 그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분노가 문제 해결로 일어나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분노를 구별하는 방법.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잠자코 있지 말고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느낄 때, 이때 생기는 감정은 사분이 아니라 공분이다. 사적이고 충동적, 감정적인 분개는 무익하지만 사회 정의에 비춰 잘못된 일은 주장해야 하며, 그렇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품는 감정은 공분이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다. 사분이 어떤 것이며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생각해보자. 초등학생 때 교실에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동급생이 때리려고 달려든 적이 있다.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맞았는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나 역시 화가 나서 팔에 휘둘러 반격하라고 했다. 하지만 내 팔은 상대의 얼굴에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것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한 감정이었다. 막상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나는 내 자신이 무척 부끄러웠다. 그렇지만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맞을 뻔한 것은, 그때는 말로 잘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내 존엄성에 상처 입혔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맞았다고 해서 자신도 때려 갚아주는 방법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아무 일로 없던 걸로 하고 분노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납득한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나만 참으면 되는구나 하고 물러서는 사람은
다시 다른 일로 문제에 부딪힐 때 역시 참을 수밖에 없다. 분노로 이겨도 해결되지 않는다. 분노의 감정은 어떤 목적을 위해 생겨난다. 분노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을 사용해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욱하고 화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냈을 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꾸짖는 것과 화내는 것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자신이 감정적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화를 폭발시켰을 때 나도 모르게 욱하고 화났어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이다. 문제는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즉효성은 있지만 유효성은 없다는 점이다. 야단 맞은 사람은 겁에 질려 그때까지 해온 일을 멈출지 모르지만 또 다시 같은 일을 한다. 만약 분노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으로서 유효하다면 한 번 야단 맞은 사람은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만다. 실제로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자신이 왜 야단을 맞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단 맞은 형태로 주목을 끌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설령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설사 감정적이게 되더라도 상대와의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 권력 다툼이 되면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권력 다툼이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상대가 인정하도록 중요해진다. 아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이 없으면 분노가 없듯 이 정동은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큰 움직임에 의해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 것을 선호하며 또한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의 뜻을 관찰할 가능성이 없으면 분노의 폭발은 훨씬 적을 것이다.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승리를 거두는 일과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별개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선호되기는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분노를 사용해 이기는 것은 가능해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분노의 감정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대인관계는 수직구조이다. 분노의 감정은 자신이 위에 있고 상대가 아래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사용되므로, 가령 상대가 하는 말이 옳더라도 인정하면 지는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 분노의 감정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납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반발할 기회를 노릴 것이다. 분노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열등감이다. 분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그것이 열등감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의 의지를 관찰할 다른 가능성으로 단념했거나, 더욱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한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가지는 강화된 움직임이다.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 말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은 분노 같은 즉효성이 없다. 그러므로 분노 같은 감정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람은 자신에게 시간을 들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곧 열등감이다. 화내는 것은 이 열등감을 감추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분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뜻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다음으로 분노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정동이라는 사실이다. 화를 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긴다. 분노의 즉효성은 있어도 유효성이 없는 까닭은, 야단 맞은 사람은 자신을 꾸짖는 사람을 가깝게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꾸짖음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거리를 멀찌감치 떼놓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부모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가 있으면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이 옳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하는 말을 들으려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성적이 부진하다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본래 아이가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가 있으면 부모가 아이를 도와주려 해도 아이가 거부한다. 이런 성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며 윽박지르며 야단치면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데, 협력 관계를 맺지 못할 망정 아이에게 화를 내서 자녀와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면 문제 해결은 절망적으로 치닫는다. 아이는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질책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설령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상대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다. 공부의 예로 말하면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성적이 부진한 아이를 자꾸 야단치지만 아이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일러도 반발할 뿐이다. 정의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고 주장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사분이 아니라 지성적인 공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 인격의 독립성, 그리고 올바른 가치가 위협에 당하고 침해당할 때 느끼는 분노이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성희롱, 인권이 위협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범치 국가임에도 정치가가 인치 국가, 그것을 추구할 때도 그 사실에 분노를 느껴야 한다. 미키 기요시는 이것을 명예에서 나오는 분노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분노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지성이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 분노에 정의감이 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놓인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의감이 항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공적인 장소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의감은 무엇보다도 공분이다. 어떤 일을 잘못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생각해보자. 지성적인 분노는 전파된다. 미키 기요시는 유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습관이 자연적인 것에 대해 유행은 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미키가 말하는 유행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갑질 행위에서는 항의의 목소리 내는 것은 지성적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야단치는 일이 아주 당연한 듯이 이루어졌다. 상사가 부하의 실수를 지적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거나 엎드려 빌도록 시키기까지 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이 세상에 공연하게 알려지면 특히 직장 내 갑질 행위인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데 지금도 갑질 행위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언성을 높여 지도하는 정도는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 자신이 젊었을 때 상사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지만 그 덕에 성장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스모 선수가
스모 등급의 하나인 오제키로 승급했을 때 오늘의 자신이 죽도로 내리치며 단련시켜준 지도사범의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사범은 모른다. 다른 동기 선수는 그러한 지도를 받다가 용기를 잃고 일찌감치 은퇴했다는 것을. 명예로운 자리에 오른 선수는 원래 능력이 있었기에 죽도를 얻어맞고 심한 말을 듣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뿐. 만약 능력이 없다면 얼마 못 가 스모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적절한 지도를 받았으면 더 빨리 실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어떤 스포츠 코치는 선수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갑질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던 폭언을 쏟아내며 지도했다. 선수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항의하지 않는 것은 코치를 따르면서 연습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치의 난폭한 행위를 감수하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기만 한다면 코치가 어떤 행위를 해도 용서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처 입히는 일에는 단연코 항의해야 한다. 직위를 이용한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정통적인 관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갑질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하면서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널리 퍼졌다. 이러한 분위기가 상사는 부하를 심한 말로 야단쳐도 된다는 관습을 타파했다. 직장 외의 인간관계에서도 유행이 관습을 바꿀 수 있었다. 정근이나 단신 부인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아이가 갓 태어났거나 새로 집을 지어 입주한 시점에서 정근을 명령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처사다. 미키 기요시가 말하는 지성적인 유행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정상인가 아닌가 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므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다수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타자의 기대에 반해 행동하려는 용기가 없다. 다른 사람이 모두 아무 말 없이 상사를 따르려는데 자신만 다른 행동을 하면 혼자 고독해지는 게 아닐까 두려운 것이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행사에 자신만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면 상사에게 찍힐 것이고 동료들에게 소외당하지 않을까 두렵다. 오늘은 빨리 업무를 마치고 일찍 퇴근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면 좀처럼 먼저 일어나겠다는 말을 꺼낼 수 없다는 경우도 있다. 상사가 부하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상사의 언동이 부정한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개선을 요구하면 직장에서 자신의 입지가 곤란해져 혼자 고립될 거라는 생각에 좀처럼 두려워 떨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독해지는 것이 두렵다. 만약 자신이 나서서 의견을 말하면 직장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거짓의 관계는 타파해야 한다. 어떠한 공동체든 모두가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면 그 공동체에는 일체감과 연대감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고 부모에게 이상적으로 순종한다면 부모 자식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일이 없다. 하지만 표면상으로 모두 사이가 좋은 공동체는 가짜 관계일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이 관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른 국가에 대해서든 바이러스에 대해서든 증오를 부추김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일체감을 만들어낸다.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한 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는 정치가가 대표적이다. 스포츠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정치가들은 국위 성향을 위해 올림픽을 이용한다. 미키 기요시는 예수의 말을 인용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와 맞서게 하려고 함이니 이는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말이다.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부모 자식과 고부간에 맞서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니 이 얼마나 심한 말인가. 자식이 아무런 의문도 없이 부모를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좋은 부모 자식 관계로 보인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생각될지는 신경 쓰느라 해야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면 겉으로 좋은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듯이 보여도 이 부모 자식의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순 없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관계가 삐걱거릴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검을 주는 일이며 부모와 자식이 맞선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진정한 유대 관계를 맺으려면 이러한 과정은 거쳐야 한다. 부모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검을 던진 공동체는 일체감과 연대감에 있는다. 이것은 사회화된 감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는 신념이 필요하다.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지성에 속해야 한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성은 감정처럼 부추길 수 없다. 지성은 개인의 인격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설령 혼자만 주위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회화된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말고 자신의 인격, 지성, 내면의 독립을 지키며 고독을 참고 견뎌야 한다. 모든 인간의 악은 고독하게 있을 수 없다는 데에서 생겨난다. 또한 진심으로 화를 내는 일에서 미키 기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분노할 줄 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도 지적하지 않는다. 괜한 짓을 했다가 직장에서 고립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상사의 부정을 밝히려고 하면 직장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비난받을지도 모르고 부정을 고발하면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정을 보고 못 본 척하거나 부정에 가당한다면 고독해지지 않겠지만 진정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은 고독해져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데 주목받지 못한다는 고독감이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는 엄연히 다르다. 다분히 감성적이고 때로는 미키 기요시의 말을 빌리자면 미적인 유혹과 정치가 있는 고독이 아니다. 미키 기요시가 말했듯이 고독에 보다 높은 윤리적인 의의에서 도달하는 것이 문제다. 고독해질 용기가 타자와의 유대를 이룬다. 진정한 분노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성에 속한다. 설사 자신이 지지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고독해졌다고 해도 그렇게 고독해지는데 윤리적 의의가 있다고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풍파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직장에서도 가족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 부정을 눈감아줌으로써 승진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일밖에 관심 없으며 그러한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을 것이다. 자기 안위를 위해 부정을 못 본 척 눈감아주는 행위는 지지하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지지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고독해지는 것일까?